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으로 여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당대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 여당이라는 그게 왜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대통령을 부정을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을 부정한 겁니다. 아, 우리 거기 관저 앞에 거기 가서 같이 생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도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우리는 관계없습니다라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하다면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 지도부입니다. 이 지도부가 시간이 급하다고 그냥 그대로 가자고 추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선거 대선 글렀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대선 글렀구나. 예, 글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다 힘을 합쳐도 부족할 텐데 아니 어떻게 그런 지도부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 권권을 생각할 때마다 쌍권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쌍권총을 어디다 쏘아야 되느냐? 윤석열한테 쏘아댄 겁니다. 탄핵에 관역을 마치고 쏘아댄 겁니다. 탄핵 반대의 관역이 아니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기각을 원하고 각하를 원한다면 입으로 할 게 아니고 딱 나와가지고 같이 한 번이라도 그 의원들하고 같이 거기 나온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거기에 나와서 추운 데서 떨면서 그 경찰들하고 같이 소요하는 것. 이건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말이 많죠. 정영식이가 기각이 갑자기 돌았다.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좌장격인 정성호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권성동하고 권영세 그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비대위원장 한 분 아니면 다 임시 당대표라도 한 분을 다시 뽑으십시오. 제가 이 당에 얘기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때문에 여당 지위 잃었지만 간담회도 열고 의원총회 잇따라 열고 전국 수습방안을 논했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헤쳐나가자 할 때 누가 깃발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그 바로 탄핵의 반대 물결에서 우뚝 서서 포효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무라도 뽑아서 세워야 그것이 권권. 아, 우리하고는 저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던 이 쌍권총 리더십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흐트러진 마음으로 60일도 남지 않은 그 날을 대선 준비한다고 외치고 다닌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오케이 하지만 천만에요.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한다면 절대로 대선에 이길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층이 이탈한 지지층들은 권권 리더십에 대해서 권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갖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그러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도대체 뭡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이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이 이탈하면요. 될 수가 없어요.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기 전에는 이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은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선거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냉담이라는 게 종교에서도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나가지도 않고 안 나가지도 않고 나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야.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이 냉담이라는 거.
이게 종교적으로도 무서운 건데 이제 권권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에 그 사람들의 간판 스타가 두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 탄핵을 반대하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아이 거기 간 국회의원들은요 우리 지도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정. 그 사람들이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조기 대선을 한쪽으로 이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눈을 맞췄던 사람들입니다. 이 권권 리더십은요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물론 정당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 나오고 예를 들면 탄핵 반대하면서도 조기 대선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기술적으로 그것은 준비체 태세를 갖추면 되는 겁니다. 당은.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저렇게 관저에 둘러싸여서 3,700여 명의 그 정예 경찰 병력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 지도부가 이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그 사람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이 그대로 사그러져겠습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 권성동은 뭐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탁 나서가지고 갑자기 승복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승복하지 말라 했습니까? 승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승복입니다. 아주 자기가 똑똑한 척 했어요. 아주 자유민주주의자인 척 선봉장인 척 했어요. 언제 당대표 됐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당대표 맞습니까? 실제로 실세로서 권성동이가 권영세를 뒤에 흔든다는 말도 있었는데 뭐 권성동이야 뭐 액터 소위 행동 집행가로서의 1등 여당을 이끄는 총수 역할을 했으니까 됐어.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라도 그 탄핵 반대를 하면서 가슴을 태웠던 사람만이 이번에 소위 이것을 이 짧은 대선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데 능한 베테랑이라고 해서 이번에 대선을 잘 치르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존속시키느냐 아니냐.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으면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그 속담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게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도 대선 국면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연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야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권권이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대통령이 피가 터지라고 목이 터지라고 걸어 다니면서 외치는 거하고 그때 권권이 있었을 때 그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권권은 나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따뜻하게 불만 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줄 알아요. 선거는 치를 책임은 당신들인데 나중에 버젓하게 5시에 오후 5시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찾아뵙고 한다는 얘기 뭘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게 공식 발표된 두 단어입니다. 대통령이 수고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보니까 안타까웠습니까? 그 두 마디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리더십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권건 리더십은 종말을 고한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시고 자기들이 양식이 있다면 권력에 탐하지 말고 좀 물러서고 거기 있는 분들 지금 야당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거기 아무라도 거기 보면 많아요. 그러면 이 의원총회 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한 두 분 뽑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공동 선대위 뭐 누구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대표를 한 3명 뽑으면 되잖아요. 임시 공동대표. 그래서 각오를 다지고 우리 이겨야 됩니다 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대한민국 보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그걸로 해서 자꾸 몰아가서 자기들이 거기 안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두 분이 빨리 빠져 스스로가 빠져야 돼. 뭘 잘했다고 거기 지키려고 그래. 당신네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오히려 탄핵을 찬성을 갖다가 유도한 간접 유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저기 탄핵 반대하는 저 관절을 지키고 밤새 이거 했는데 거기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가서 탄핵 반대하고 막 외친 이 국회의원들, 그럼 그 사람들 40~50명 그분들은 그건 뭡니까? 이단합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했으면은 이제 자리를 스스로가 물러가십시오. 지금 물러나라고 하진 못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이 탄핵의 어려운 시간 동안 수고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당신네들 때문에 오히려 될 것도 안 됐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탄핵하는 보는 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도부가 당이 은근슬쩍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잖아. 말로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삑삑삑삑 하고 실제로는 탄핵 반대 하고 이거 앵무새가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대선 준비하고 있어 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느끼지 않았을까요 혹시? 왜? 자꾸 그러니까 우리 지도부하고 저기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걸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정치적 판단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그중에서도 반대가 지도부가 반대가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시간만 지나면 다 여기 지도부가 다 무마할 그런 상황들이구나 이렇게 단정을 안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탄핵 반대의 동력을 완전히 떨어뜨린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탄핵 찬성과 반대의 싸움이었잖아요. 찬성과 반대의 싸움이었는데 이 동력을 반대의 동력을 갖다가 떨어뜨린 사람은 누구냐? 권성동하고 권영세 두 사람 아니었나요? 지금 이번에 탄핵 반대하고 탄핵 찬성하고 저쪽은 친중파들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씨 한번 두고 보세요. 권성동 씨, 권영세 씨 잘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작년인가 싱하이밍 만나러 간 거 기억나죠? 쭉 방송했는데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싱하이밍은 웃고 있고 이재명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웃고 있고 한 게 사진 찍힌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니 그거는 완전히 봤어요. 그리고 싱하이밍이 딱 일어나서 이걸 백서를 읽을 그 백서죠. 자기 나름의 백서죠. 쫙 읽을 때 차려 자세로 해서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에 30도 좀 머리를 까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친중파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친중파, 친북 친중파.
그랬잖아요. 자기 말로도 그 보궐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하러 간 그 지원하러 간 유세 거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중국한테 찝쩍거리지 마라. 찝쩍거리지 마라. 어디 국민들한테 그런 대먹지 못한 얘기를 합니까? 찝쩍거리지 마라. 쎄쎄만 하면 된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에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폄훼하지 마라. 우리의 북한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를 갖다 단순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 대표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양식을 가져야 될까요? 네. 당의 정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의 이념을 지켜줘야 되는 것. 근데 그분은 당을 이미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판단한 정치 전략적 판단을 해서 딱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기 일은 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간 것이 개인이 간 겁니다. 개인이 간 겁니다. 우리 지도부는 절대 아닙니다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했다는 그 사실에서 동력이 떨어지죠. 그럼 물론 찬성 반대하고 탄핵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것은 그들 두 사람의 자유이지만은 자유의지지만 그러나 당을 지켜서 당에서 나간 대통령 당에서 배출한 현직 대통령을 한 번도 관저에 안 간 사람을 갖다가 안 가본 사람 그 추위에 한 번도 점퍼 하나 입고 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탄핵 국면에서 일어난 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승복을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것을 보고서 선거에 에란 모르겠어 안 해 안 나가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 이번 선거 지면요 대한민국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의 자유 없습니다. 이재명이 되면요 킬링 필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제주도 4.3 추념 4월 3일 날 거기서 기자들과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이 하면서 윤석열이가 계엄하면서 5천 명에서 10,000명을 갖다가 학살할 국민을 학살할 계획이 있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들 학살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계엄을 하면서 5,000명에서 10,000명 국민을 학살할 계획이 있었다.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죠 물론. 그럴 때 당대표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한 논평을 했습니까? 그리고 두 분은 애국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권영세 씨하고 이 권성동 씨가 두 분이 다 검사 출신인데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들인데 애국심을 갖기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애국심이 있다면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온통 혼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그러한 분 거기서 의원총회에서 빨리 뽑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열어서 뽑으세요. 두 분이 자연히 사퇴를 하면은 다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죠. 지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빨리 이번 주가 아니고 오늘이라도 그만두세요. 대한민국 선거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만둬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승리는 12척의 배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예? 우리 12척의 배를 만들어 주세요. 당신네들 둘이가 있으면 안 돼요. 원균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가 없어요. 제발 두 분 떠나주세요. 그리고
거기 의원들 총회에서 의원들이 만드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좋습니다. 뭐 다섯 분이라도 공동대표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합력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대통령을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목들은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목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권권 리더십으로는 절대로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바로 분명한 사실을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급한 거 아니다. 리더십이 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